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은 20년 전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 이제 그만하자.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던진 한마디.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지만 남편은 아이의 작은 손을 떼어내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올해 48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20년 만에 돌아온 전 남편과의 재회가 제게 남긴 상처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는데 20년 전 저와 아들을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은 흰머리가 꽤 많이 섞인 채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된 그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20년 만에 들은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그와 저는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7년을 사귀었고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 1년은 신혼의 달콤함 속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라는 말로 외면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며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게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녀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저와 아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생계를 꾸려야 했지만 결혼 전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택시비가 없어 1시간을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인근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는 이웃집 할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에 달려갔더니 아이가 고열로 이불을 흠뻑 적신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그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 참관일에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우리 아이만 엄마 혼자 왔다는 이유로 울었던 날. 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침대 위에서 혼자 울던 밤. 그런 날들을 견디며 저는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야간 대학에 등록해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하며 팀장까지 되었고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인생의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다가도 아침이 되면 웃는 얼굴로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중간 관리자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0년 만에 그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와 미국으로 갔었어요.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하지만 2년 후에 그녀도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한 일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그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일을 전전하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2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던 날들. 야근하고 돌아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울던 밤들. 학부모 참관일에 혼자 가서 아이의 서글픈 눈빛을 마주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닙니다. 제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커졌으니까요. 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 남편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던 아들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찾아왔다고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나고 싶어?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봤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의 사진을 베개 밑에 두고 잤던 아이. 중학생이 되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사진을 찢어버렸던 아이. 생각해 볼게요. 아들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만나겠다고.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 자리를 뜰 수 있어. 약속 시간에 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아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3살 때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때는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어. 지금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빠가 없어서 혼자 달리기 했을 때, 중학교 입학식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과 사진 찍을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혼자 졸업장 받으러 갔을 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다. 내 말이 모두 맞아. 그때 아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찢어버린 아빠 사진이에요. 엄마가 몰래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조각을 만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어요.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전 이미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내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재회는 우리에게 어떤 화해나 용서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장을 조용히 넘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과 저에게 사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내가 떠난 것이 당신들에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볼게요. 아들은 혼자서 전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돌아와서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아들은 상주로서 조용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혼자서 저를 키워주셔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키워온 제 살.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아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그가 미국에서 일할 때 모았던 저축금과 한국에 돌아와 일하며 모은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또한 저에게 보내는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잘못이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취미로 베이킹을 배웠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제안에 용기를 내어 회사를 퇴직하고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운영되었고 지금은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카페에 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20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배운 인내와 사랑,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귀환과 사망은 저와 아들에게 과거와의 화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할까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는 거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어. 내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아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제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20년 전 아이까지 버리고 떠난 남편. 그리고 20년 후 죽음을 앞두고 찾아와 한 사과. 그 사이에는 눈물과 고통, 성장과 희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빵을 굽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에 온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와 함께, 치유와 함께, 희망과 함께.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20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는 것. 당시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은 점차 무뎌졌고 지금은 그저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둘째, 혼자여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독립적이 되었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아이는 부모 두 명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안정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어도 그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넷째,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 오랫동안 전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결국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금씩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누군가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렸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며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만큼 많은 웃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웠을 때의 기쁨.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았던 순간. 중학교 시절 반장으로 뽑혔다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 고등학교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책상에서 잠든 아들을 이불로 덮어주던 순간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함께 껴안고 울었던 날. 우리는 단둘이었지만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대답이 아이에게 상처를 덜 줄지 고민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가셨어라고 말하던 초등학교 시절. 아빠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라고 설명하던 중학교 시절.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고등학교 시절.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에게 큰 반항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나는 버려진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떠난 것은 너의 탓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였고 너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오랜만에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는 무심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고 학부모 모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 오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 아들과 함께 과제를 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러 갔더니 앞으로는 이런 과제를 내지 않겠다며 미안해하셨습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을 때보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지원의 부재는 많은 한부모 가정의 고통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부모들과 만든 작은 모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힘을 합쳤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몇몇 동료들의 따뜻한 지지. 아들이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거나 갑자기 야근이 생겼을 때 아들을 봐주겠다고 자청했던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아들. 그 아이의 웃음과 눈물, 성장과 꿈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들은 곧 30이 됩니다. 전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 프로포즈에 성공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결혼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행복해. 사실 몇 년 전 카페 단골 손님이셨던 분과 가까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저에게 새로운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난 이미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지금 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 도전이 지금은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남편이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얼마 전 아들의 예비 신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어요. 오늘만 버티자, 내일만 견디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곧 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 어머니로서 첫 입장을 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전 남편이 살아있어서 아들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조금 어색했겠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 환하게 웃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엄마가 저를 버진로드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신부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지만 아들은 자신을 키워준 저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자가 함께 걸어온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평화롭습니다. 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대에 저는 남편과 아이들, 안정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별은 제 인생의 큰 상처였지만 지금은 그 상처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20년 후 찾아온 전 남편이 한 말. 미안해요. 당신과 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그의 말은 너무 늦게 왔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어떤 선택은 고통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 25년간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아들의 결혼,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손주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까지 버리고 떠난 남편. 그리고 20년 후 찾아와 한 말. 그 사이에는 눈물과 웃음, 좌절과 성취, 상처와 치유로 가득한 한 여자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이 남아있고 저는 그 모든 장을 용기 있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오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신부가 임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지만 기쁜 소식이라며 저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5년 전 제가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곧 저는 할머니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상처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제 홀로서기.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저를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까? 남편이 떠나지 않도록 더 노력할까? 아니면 더 일찍 이혼을 선택할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모든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니까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기쁨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이고 제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당신은 내가 떠난 후에도 멋진 삶을 살았군요. 나는 당신과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의 마지막 고백은 슬프고도 아이러니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에 오니 어제 심은 화분에서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작은 기적 같은 일상의 변화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찾아온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눈물과 고통, 인내의 시간을 지나 얻은 선물입니다. 2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이까지 버리고 떠난 남편. 그리고 20년 후 찾아와 한 말. 그 사이에 저는 진정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하며 밖을 바라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 터널을 지나왔으니까요. 아이까지 버리고 떠난 남편이 20년 후 찾아왔을 때 그가 한 말은 제게 더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더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저는 오늘도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저도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 아들의 결혼식에서 그를 버진로드로 인도하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소소한 행복들. 제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이까지 버리고 떠난 남편. 20년 후 찾아와 한 말.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고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5년간의 여정 끝에 발견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더 많은 행운을 누립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것을. 저에게 주어진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도를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까지 버리고 떠난 남편. 20년 후 찾아와 한 말. 미안해요. 당신과 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그의 사과는 너무 늦게 왔지만 저는 이미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